후진국 한국은 세계 역사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나라이며 전쟁이나 혼란의 시기에도 끊임없이 기록이 이어졌을 리 없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기록이 왜곡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한국의 역사에 강한 선입견을 가진 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충격적인 발표에 의해 회의장이 발칵 뒤집히며 경악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발표가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스튜어트입니다. 저는 먼 나라에서 온 역사학자예요. 유럽과 중국, 일본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문서를 연구해왔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역사는 깨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작업이라고요. 저마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많은 사실들을 바꾸거나 지워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온 연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 조국의 역사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죠. 한국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땐 솔직히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작은 나라에 별 의미 없는 기록만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다른 위대한 나라들의 역사에 비하면 그저 그런 수준일 거라고 단정 지었던 거죠. 기억나요? 국제학술회의에서였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지식을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저는 큰 기대를 품고 참석했어요. 노트북을 앞에 두고 익숙한 고대 사건들에 관한 발표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한국에서 오신 한민수 교수님께서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교수님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했어요. 그분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기록이 무려 50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작성되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완벽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기록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연이 끝났을 때 저 안에는 의심과 동시에 작지만 분명한 흥미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틀렸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늘 권력자들이 역사를 조작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진실된 기록은 존재할 수 없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한민수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그 믿음을 흔들어버릴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학회장을 나서면서 제 마음은 꽤나 혼란스러웠고 머릿속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역사를 지켜내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간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학회장 구석에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 상상해봤죠. 정성스럽게 기록을 남긴 옛 궁궐의 모습, 그리고 그 기록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호기심이 커져만 갔어요. 지금껏 저는 제 경험과 다른 문명들의 기록만을 신뢰해왔고 한국은 의미 없는 나라라고 단정 지어버렸었죠. 그런데 이제는 한 교수님께서 제게 주신 인상이 너무도 강렬해서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학회장 근처의 한산한 거리에서 천천히 걸으며 강연 내용을 곱씹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믿음에 참 자신이 있었거든요. 책도 여러 권 썼고 수많은 강연을 하며 권력자들에 의해 왜곡된 역사에 대해 비판했었죠. 그래서 역사는 언제든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한민수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혹시 제가 너무 쉽게 다른 가능성들을 무시해왔던 건 아닐까 돌아보게 되었어요. 한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완벽하게 기록을 남겼다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나게 감동적인 일이잖아요. 그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편협한 시선이 오히려 진짜 역사의 가치를 가리는 눈가리개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아직 망설임이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설레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에 직접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 기록들이 보관된 장소와 그 숨결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고요한 박물관 안에 고서들이 정갈이 보존되어 있고 빛이 부드럽게 문서 위로 스며드는 그런 풍경을 상상해봤습니다. 그 안엔 깊은 자부심이 깃들어 있을 것 같았어요. 아직 정확히 무엇을 보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 여정이 제 역사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삶이 지금껏 연구와 집필에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그 기록의 정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여정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무심한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렸죠. 단순한 흥미였던 것이 이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된 거예요.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한국을 방문해서 그 나라의 박물관과 역사 유적지를 직접 둘러보고 그곳 사람들에게 배워보겠다고요. 예전엔 그저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지금은 제 마음을 뒤흔들 만큼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이 이야기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무언가야. 조용한 그 거리에서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기며 저는 조금씩 진짜 역사와 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불확실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깨끗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와 주변의 따뜻한 표정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한적하고 역사적 자산이 적은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첫 인상만으로도 제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어요. 건물은 참 웅장하고 밝았고 커다란 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정성스럽게 전시된 유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세계로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이 들었죠. 벽면에는 수많은 사진과 문서들이 걸려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나라가 얼마나 자신들의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특별 전시실 한쪽에서 조선 왕조실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유리 진열장 안에 그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저는 그 앞에 멈춰서서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어요. 왠지 모르게 제가 작아진 느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두꺼운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정갈하게 적힌 문서들은 한 줄 한 줄이 또렷했고 완벽했어요. 수백 년 동안 이 기록을 쓰고 지켜왔던 사람들의 정성과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한민수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떠올랐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울렸어요. 저는 그 전시실을 천천히 돌면서 하나하나 유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설명문을 보게 됐는데요. 거기엔 이 실록이 50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이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이 나라는 얼마나 많은 전쟁과 혼란을 겪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소중한 기록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쉽게 역사 기록을 잃어버렸는데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그걸 해낸 걸까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 안에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조금씩 더해졌습니다. 그 후에는 박물관에서 배정해 주신 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전시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위해 도와주셨는데 말씀도 또렷하고 차분하게 잘해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이 기록들을 지켜왔는지 이야기해 주셨고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정신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어려운 시기엔 학자나 일반 시민들까지 목숨을 걸고 이 기록들을 지켜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선생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 느껴졌고 눈빛에서는 자부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제야 한국이라는 나라의 또 다른 면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박물관을 더 둘러보면서 느낀 건 전시물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점이었어요. 전쟁 속에서도 소중한 문서를 등에 지고 피신했던 스님과 학자들 이야기, 낡은 도구와 기발한 방식으로 문서를 보존해온 흔적들까지 모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래된 종이의 색감, 섬세한 붓글씨, 그리고 정성껏 보존된 페이지 하나하나가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났어요. 저는 마치 이 나라의 심장을 직접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역사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만든 이 장면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그 전시실 안에서 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동받았고 제 안에 어떤 감정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는 역사가 단순히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일부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과거에 대한 존중은 이들의 힘이자 서로를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였습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저 안에서는 감탄과 궁금증이 더 짙어졌어요. 박물관을 나설 때쯤엔 제 안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정성껏 보존된 실록의 모습, 그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들의 목소리가 마음속에 오래 남았어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쩌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었다는 걸요. 한국에는 깊고 풍부한 유산이 있었고 그 유산을 지켜낸 사람들의 열정 덕분에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려. 저는 다짐했어요.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탐구하겠다고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특별한 나라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심은 조금씩 사라졌고 대신 존중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에 진심을 다한 용기 있고 따뜻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여정을 계획하면서 제 마음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멋진 나라의 정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탐방을 계속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점점 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애정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저는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연구소를 찾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마침내 한민수 교수님을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사무실은 소박했지만 오래된 책들과 흑백 사진 그리고 손글씨 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조용한 말투로 반겨주셨고 한국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도 역사를 지켜낼 수 있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고문서를 지켜낸 용감한 학자들과 소박한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어떤 전쟁 중에는 여러 학자들이 중요한 문서를 등에 지고 직접 옮겼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장면을 듣는 동안 제 눈앞에 비바람 치는 밤길을 헤쳐나가는 그분들의 모습이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느새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겪은 고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면서도 깊은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속의 장면들이 너무 생생해서 그 순간 저는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교수님께서 저를 특별한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 방엔 중요한 역사 문서들이 조용히 보관되어 있었죠. 은은한 조명이 깔려 있었고 책과 문서들이 차분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에서 느꼈던 따뜻한 빛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 공간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성스러운 분위기였어요. 방 안에 있는 모든 문서들이 극진히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옛 편지와 지도, 손으로 직접 그린 스케치까지 다양했는데요. 하나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 방에서 저는 박진우라는 젊은 연구자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오랜 시간 동안 고문서를 연구해 온 학자였는데요. 역사 보존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전쟁 중에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며 간신히 지켜낸 어떤 필사본을 가리키며 설명을 해주셨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모든 걸 걸고 기록을 지켜낸 이야기였죠.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 씨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고 저는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걸 느꼈어요. 연구소 밖으로 나와 진우 씨와 함께 걸었을 때 작은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로 가득한 정원이었어요. 참 평화로운 곳이었고 자연과 역사의 깊은 연결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지켜온 건 단순히 종이와 책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기억하려는 깊은 다짐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오래된 생각들이 그 순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연구소를 떠나면서 저는 마음이 꽉 찬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은 더 이상 의심으로 가득하지 않았고 대신 과거의 희생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자리 잡았어요. 예전엔 한국을 작고 단순한 기록만 가진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의 문서조차도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는 나라였어요. 저 역시 제 연구에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고 이전에 가졌던 확신은 조금씩 겸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역사는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민족이 살아 숨쉬는 정신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날은 제 여정에 있어 분명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제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역사에 대한 이 나라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의 이야기는 정말 극적이었고 제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점점 한국의 땅과 사람들에게 깊이 연결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곧바로 일기장을 꺼내 그날 느꼈던 감정과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죠. 이 배움을 고향에 돌아가서 꼭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요. 이 전환점에서 저는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별것 아닌 기록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위에 세워진 놀라운 나라로 보였죠. 제 여정은 이제 변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저 자신의 삶 역시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바뀌게 될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연구소를 다녀온 뒤 제 마음속에는 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국을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도 함께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분주한 거리로 나가봤어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도시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화려한 불빛, 그리고 따뜻하게 인사해주는 사람들, 역사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식이 곳곳에 살아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전통 가옥과 현대적인 카페가 나란히 어우러져 있는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수공예품이나 책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렇게 걷다가 마을회관처럼 보이는 곳이 하나 보였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게 기록을 보존하는 공간이었죠. 안에 들어가 보니 주민 몇 분이 커다란 탁자 주위에 둘러앉아 오래된 사진과 손편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계셨어요. 그분들의 집중한 표정과 그 물건들에 대한 존중이 정말 깊게 와닿았습니다.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 이야기는 곧 그분들의 정체성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그분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그 회관에서 열리는 워크숍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주제는 개인의 기억과 가족의 역사 보존이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 어린 시절과 가족 이야기를 담담히 들려주셨는데요. 말씀이 아주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얼마나 깊던지요. 어떤 분은 일기와 사진으로 가족의 시련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들이 어떻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삶을 기념하고 과거를 존중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의 워크숍은 저에게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안겨줬어요. 기록이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저는 일기장을 늘 곁에 두고 있었어요. 보고들은 모든 걸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록이 제 안의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뀌고 있다는 걸요. 이 변화의 여정을 통해 저는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과거를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은 사라지고 대신 존경과 희망이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이제 역사의 중요성과 사람들이 과거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제 마음은 새로운 목적과 감사함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학생들과 조그만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고 저는 제 여정을 들려드렸어요. 한국의 학자들과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지 말씀드렸죠.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습니다. 그들의 질문과 열정적인 반응을 보면서 저는 이런 곳에서 지식이 소중히 여겨지고 따뜻하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진정으로 설 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그날 커뮤니티 센터를 나설 땐 마음속에 희망과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작은 나라의 가치를 의심하던 역사학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제 삶은 매일이 배움이고 연결이며 한국의 정신을 기리는 축제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깨달음들을 제 고향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도 역사를 지키는 일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과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찬 채 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꼭 나누고 싶었고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대학에서 강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큰 당당에 많은 학생들과 동료들이 모였고 저는 연단에 서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의심과 무관심으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이 어떻게 깊은 존경으로 바뀌었는지,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한 나라를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배우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청중들은 제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셨어요. 저는 그분들 눈빛에서 제 말이 마음 깊숙이 닿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는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과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의 용기에 대해 묻기도 했고, 그런 희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그 질문 하나하나에 정직하게 그리고 최대한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역사를 지키는 일은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정체성과 미래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설명드렸죠. 기록 하나, 편지 하나,
유물 하나에도 한국인의 강인함과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교수님들과 학생들로부터 많은 따뜻한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역사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했고 제 여정이 의미 있는 길이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역사를 지키려는 그 헌신이야말로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를 세워가는 방법이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글을 쓰고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며 제가 한국에서 겪은 경험들을 나누었어요. 이제는 한국과의 연결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진실을 아끼는 사람들과도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조상에게서 배운 교훈과 삶을 지탱해주는 전통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그 모든 순간들을 저는 하나의 큰 이야기로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과거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 미래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이제 저는 역사 한 조각 한 조각을 더 나은 내일로 이끄는 길잡이로 여깁니다. 제 가슴은 지금도 한국에서 얻은 기억의 리듬으로 뛰고 있고 그 기억들은 앞으로도 평생 제 안에 머물게 될 거예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